안녕하십니까.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퀴즈 테리우스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들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입춘이라고 하는데 정말 춥습니다. 낮 동안에도 뭐 종일 영하의 추위를 보이겠다고 하죠. 서울이 영하 4도, 청주가 영하 3도, 대구 1도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퀴즈를 풀게 되는 이 45분은 정말 추위도 있게 만든 그런 45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도 풀어서 즐겁고 또 상식도 쌓고 못 풀면 증자도 하는 이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실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저희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미모가 출중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 밖에서 말씀 잠깐 들었는데 연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나오신 분 중에 가장 아름답다니. 이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3명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공릉동 아줌마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지금까지 여성분이 2분 나오셨는데요. 네. 2분 중에. 뭐 전문 용어로 도찐개찐인가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뭐 아름다우시고, 뭐 공릉동 그분이 아름다우셨죠. 하여튼 그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닉네임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제 국민TV nik네임은 진보도 즐거워입니다. 진보도 즐거워? 네.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진보주의자 하면 네. 투쟁하고, 머리 삭발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한 이미지가 있죠. 많았는데, 네. 예,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도 즐겁다. 네. 예, 그런 의미로 아이고. 지었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제가 밖에서 잠깐 또 말씀을 들었는데, 증자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세요. 증자 방식이. 남편분과, 싸우실 때마다 증자를 하신대요. 부부싸움 한 번에 증자 한 번씩. 예, 저희 남편이 조중동만 봅니다. 예, 조중동 많이 하신데, 그래서, 가끔 이제 언쟁들을 한 번씩, 하시는데, 그때마다, 소심한 복수로, 증자를. 소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편 돈으로 증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돈이 아니라. 남편 돈으로 증자를 해서 남편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예. 왜 다달이 5만 원씩 이게 자꾸 없어지는지 남편분은 궁금해하시겠죠. 이 방송 혹시 듣게 되신다면 아실 텐데. 혹시 국민TV 조합원이 언제쯤 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예. 원래는 뭐 전혀 이 정치 시사에 관심이 없으셔서 네. 저희 문제를 되게 쉽게 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왜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네. 2012년 대선 때 네. 제가 저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를 네. 지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을 때 문재인 후보의 훌륭함에 지지를 한 것이 아니라 네. 박근혜 후보의 너무나 멍청함에 황당해서 정말 반만 하는 아줌마가 봐도 네. 저분이 이 한나라의 리더가 돼서는 안 되겠다. 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식이니까. 예.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는 걸 보고 예. 내가 너무 뭘 모른 채 살고 있지 않나. 예,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낙곰수를 들었고요. 네네. 다 듣고 나니 들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후에? 예, 후에. 대선 후에 예, 대선 끝난 제가 2013년 1월까지 조선일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듣고 그러다가 라디오 아니지 정치 토크 그거를 들었는데 그걸 듣다 보니 국민TV 개국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조합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의 자녀가 되셨군요. 우리 김용민 PD의. 자, 하여튼 오늘 우리 잘 모시고 진보도 즐거운님과 함께 네. 45분 또 12문제 풀어볼 텐데 네. 저희 룰을 알고 계시죠? 네. 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5문제 이상 틀리시면 오늘도 남편 돈으로 출자금을 증자하실 수가 있고 12문제를 다 맞추시면 김영민 PD가 100만 원 증자, 10문제 이상 맞추시면 제가 비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3문제 연속 맞추시면 전화 찬스 있고요. 5문제 푸시면 신청곡 한 곡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신청곡을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겨울왕국의 레딧 고 골라왔습니다. Let it go. 악수하기 싫어하는 공주가
즉위식에서 자신의 비밀이 탄로나서 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제발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디 살이든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아, 네, 이왕이면 아닙니다. 이 형이 뭐 어디 사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이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5 문제 풀고, 그 노래는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죠. 혹시 오늘 몇 문제 정도 예상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이 네네. 조합원의 지식을 뽐내는 이지 않습니까? 저는 출연자 최초로 예. 무식을 뽐내러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십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오늘. 꼭 10문제 이상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드리도록 하죠. 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결국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제도 개편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네. 뭐죠? 생년월일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뒤에 7자리는 태어난 지역, 등록 순서 등을 나타내는데 네. 마지막 자리 번호, 네. 마지막 자리 끝자리 한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1번 출생 시 아이의 몸무게 첫째 자리. 네. 3.2kg면 3 이렇게 간다 이런 거죠. 2번 출생 지역의 조합 번호. 3번 출생 지역 같은 성씨의 출생 신고 순번.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김씨가 2명이면 두 번째 김씨는 2번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4번은 오류 검증 번호. 그리고 5번이 미모 순위입니다. 네. 이렇게. 보기 끝인가요? 보기 끝이에요. 예. 답이 없는 것 답이 같으세요? 있나요? 이 중에 답은 있습니다. 네. 네. 자, 과연 어떤 게 답일까요? 예, 저는 정답 4번 고르겠습니다. 예. 오류 검증 번호다? 예. 알겠습니다. 1번 문제 과연 맞추셨는지 정답 확인하고 넘어가죠. 정답입니다. 예, 오류 검증 번호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자릿수들을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갖고 네. 마지막 나온 숫자가 숫자가 됩니다. 이거 계산 방식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1번 문제 잘 맞춰주셨습니다. 기쁩니다. 네. 1번만은 꼭 맞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김용민 씨의 악마의 웃음을 듣지 않기 위해. 그렇죠. 1번 문제 틀린 이후에 들려오는 그 소리. 정말 기분 나빠요. 누구나 기분 나빠요, 그 소리. 어디 내놔도 짜증나는 소리. 오늘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3일 검찰이 20년 중형을 구형했고요.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석기 의원이 최후 진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보고 아로 총책이라고 하는데 이건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토끼의 뿔과 거북의 털이란 뜻으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주관식 맞추셔도 돼요. 1번 보기 드릴까요? 네. 네네. 1번 교각사루. 2번 토각귀모. 3번 묘각구모. 4번 모골송연. 5번 토사구팽입니다. 네. 확실히 아닌 것 같은 건 몇 개 있죠? 2번과 3번이 헷갈리는데요. 2번과 3번 헷갈린다. 예. 1, 4, 5번은 아니고. 예, 거북이가 예. 9니까 3번 하겠습니다. 거북이가 9다. 예. 네. 거북이 9. 예전에 그 구지가도 있었죠. 그러고 네, 보니까 향가 중에. 거북아, 머리를 내놔라. 그래요. 정답. 바꾸실 기회 드릴까요? 2번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겠습니까? 2번은 토각귀모입니다. 예, 3번. 3번. 네.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깝습니다. 악마의 웃음소리. 일부러 웃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예, 100만 원이 굳었어요. 굳었다고 생각하면 저 정도 나오죠. 거북 귀자도 있어요. 예. 눈빛이 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이번 문제 푸시는 거 보고 긴장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거북이 구자도 있고 귀자로도 있고 그래요. 네. 예, 아쉽습니다. 토각귀모.
정답은 2번이었고요. 하여튼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 거북이의 털, 뭐 토끼의 뿔, 뭐 이런 걸 이제 비유하는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명박의 양심. 아, 정말 아쉽습니다. 12문제 한번 오늘 꼭 풀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유, 그런 욕심은 없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여튼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네. 10문제 꼭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검찰이 역시 뭐 이석기 의원 20년 구형을 했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죠. 이게 내라는 모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나 국토를 참전할 목적,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 다음 중 이 내란죄로 기소될 만한 사안으로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번 연예인 100여 명이 출연료 인상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이게 내란죄가 되느냐 이런 거죠. 2번 군인 100명이 휴가 연장을 요구하면서 총기를 탈취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3번 경찰 500명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내놓으라며 총기를 들고 검찰청을 점령했다. 4번 국회의원 300명이 국회의원 특권에 반대하며 국회를 점령했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나? 자, 5번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댓글을 조작하고 검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과연 내란죄로 기소될 사안은 어떤 걸까요?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네. 군인 100명이 휴가 연장을 요구하며 총기를 탈취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네. 이건 제가 사실 그 변호사한테 제가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이 내용을. 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게 답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예, 3번이랍니다. 예. 이게 뭔가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지역이 됐든 뭐 이런 네. 걸 이제 점령을 좀 하고 무기를 갖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예. 내란죄로 기소가 될 만한 일이고요. 아, 그럼 아까 그 경찰. 그렇죠. 예. 경찰이 검찰청사를 점령하고 예, 무기를 탈취한 상태에서 뭐 이러면 이제 가능하다고. 군인 100명은 이게 가능한데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예, 이건 이제 내란죄로 기소될 사항은 아니라고 하네요. 아, 네. 영토가 막. 예, 이미 아쉽습니다. 이 3번 문제 조금 어려웠죠. 네. 예. 하지만 4번 문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이게 앞에 저 어려운 걸 우리가 몰아놓는 건 네. 김 PD의 작전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것보다 네. 보기가 길잖아요. 예. 뭘 들었는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헷갈립니다. 앞으로 보기 좀 짧은 걸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야, 아쉽네. 근데 4번도 좀 기네요, 보기가. 네. 자, 어쨌든 3번 문제까지 풀어주셔서 2문제 틀리셨고 1문제 네. 맞춘 상태입니다. 4번 문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환경부가 수질 개선 사업에 16조 6천억 원 쏟아 부었지만 계속해서 수질은 악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기간 중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볼을 쌓는 등 물그릇은 키웠지만 수질 개선엔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셈인데 이게 이제 오늘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라고 해요.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2011년 한 3년 정도 전에 2년 반 전에 8월 1일자 김진 논설위원회 칼럼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환경 파괴 우려를 자아내는 정말 말려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김진 논설위원이 했다는 거죠. 2번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반대에 앞서서 행정수도 건설, 임대주택 확대 등 토건 공약을 해온 과거를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3번 민주당은 수질 걱정 없는 4대강에서 목욕이나 해라.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고 4번 효용성에 비해 10조 넘는 국비가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낭비한 요소는 없는지 이거 짚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김진 의원이 했다는 겁니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제가 이걸 오늘 아침 조간 브리핑을 들으셨죠? 들었는데 아니 근데 이거를 김진 의원이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씨가 그런 걸 또 틀리게도 잘 내시더라고요. 정말 치사하죠. 치졸하죠. 이런 건 치사하다기보다. 어쨌든 3번. 어쨌든 3번. 네. 예, 어쨌든 3번. 민주당은 수질 걱정 없는 4대강에서 목욕이나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조간 브리핑을 잘 들으시면 문제의 힌트 같은 걸 얻기가 쉽습니다. 네. 작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에이.
자, 뭐 인도 힌두 이런 내용을 썼대요. 그러니까 김진 씨가 인도 힌두교 신자들은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4대강에서 목욕을 해봐라. 4대강은 겐지스강보다 깨끗하니까 수질은 안심해도 된다. 민주당은 씻어야 된다. 이 광우병, 천안함, 대우나라는 3대 미망이 사라질 때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분도 좀 씻긴 씻으셔야 되는데 씻으실 게 많아요. 이분도. 입을 씻어야 돼, 입을. 가을에는 시원하게 한번. 자,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보증금 떼이는 이른바 깡통전세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세 혹시 사세요? 네. 아, 깡통전세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심지어 뭐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 6년 새 3배나 급증한 이 깡통전세. 자, 문제 드립니다. 깡통은 영어의 캔과 한자 통이 결합된 말입니다. 이 캔에서 음식이 부패하고 썩으면서 나온 독소로 만든 게 바로 이건데 상당한 맹독성으로 1g만으로도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정말 맹독성 물질입니다. 무엇일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청산가리, 2번 비아그라, 3번 보톡스, 4번 세지그라, 5번 누리그라, 6번 스그라. 아, 자, 좋습니다. 어떻게 답이 좀 느낌이 오세요? 네. 네, 어떤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청산가리. 네. 1번 청산가리. 누리그라 어떠세요? 누리그라. 누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청산가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톡스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보톡스가 오, 그 네. 캔에 썩은 뭐 저 고기 뭐 이런 거에서 나온 녹물 이런 걸로 이제 아주 그 맹독성 물질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 뭐 1g만 있으면 수백 명 사람 죽이는데 이걸 아주 얇게 희석을 해갖고 이런데 이제 찔러서 네. 아, 보톡스 수술을 할 때. 그렇죠. 그걸 쓰는 건데 원래 보톡스가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지금 이렇게 주름피게 쓰잖아요, 요즘에. 원래는 그 사시 환자들, 네. 사시 환자들이 한쪽으로 눈이 지나치게 근육이 당겨져 있어서 이런데 그 근육을 풀어주려고 주사를 놨더니 이게 눈가에 주름이 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죠. 이 부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게 보톡스인데 네. 여튼 그 세지그라랑 누리그라, 스그라 이거는 국내 시판 중인 비아그라 카피약입니다. 네. 네, 세지그라, 누리그라 이름이 다 있어요. 스그라. 여튼 이것들 아니었고 정답은 네. 보톡스였습니다. 아, 5번 문제까지 무려 3문제를 벌써 틀리셨어요. 그러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요거는 보톡스 관심 있지 않으실까 했는데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맞았으면 이 지경이겠습니까? 아유, 너무너무 아름다우셔서. 어쨌든 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정말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예. 그 둘째 동생이랑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큰 눈망울과. 왜 이렇게 작업을 해?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작업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네. 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혹시 언니 있으셨어요? 아, 제가 언니셨어요? 1남 3녀의 장녀입니다. 아, 네. 집안에서 아주 그냥 톡톡히 장녀 노릇을 또 하셨고. 오빠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예. 막내 동생. 남동생이? 네. 아니요. 저희 엄마가 저 놓고 여동생 놓고 이제 남동생을 낳는데 예. 여여 남남 짝을 이루자.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더. 하나 더 낳았는데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또 여자 형제들이 크면 재밌어요, 진짜. 뭐 클 때도 물론 재밌지만 크고 나면 정말 뭐 사이도 좋고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딸을 네. 3명 정도 낳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희 대통령하고 박근영 씨. 얼마나 화기애애하면. 그렇죠. 네. 어렸을 때는 좋았을 텐데 그죠. 지금 아니, 어렸을 때도 안 좋았대. 어렸을 얘기 때도? 들어보니까. 네. 경호원들, 그 보모가 따로 있으니까 둘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아, 이거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그거는 뭐, 확인한 사실도 아니고. 뭐,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있나 그게. 자,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5번 문제까지 풀으셨고요. 지금까지는 3개 틀리셨고 2문제 맞추셨습니다. 자, 6번 문제. 금융권의
청와대에 대한 어떤 그 잘 보이기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정한 이른바 4대 악, 이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세계 최초로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4대 악 피해 보상보험. 야, 정말 대단해요. 최대 10만여 명의 사회 취약계층이 무료 가입 혜택을 보게 되고요. 일반인들도 올해 상반기 내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보험사가 보험 상품 하나 만들 때 이 수학자들이 막 계산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품을 만들 리가 없어요. 계산을 다 해갖고 이게 손해율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자, 어쨌든 문제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설정한 4대 악,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게 4대 악일까? 토론해 보셨죠? 대선 토론회. 네. 그때 4대 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억을 네. 잘 한번 해보십시오. 1번, 종북이 4대 악이다. 2번, 국정원 선거부정 수사가 4대 악이다. 3번, 민영화 반대 파업이 4대 악이다. 4번, 불량식품이 4대 악이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 4번 하겠습니다. 4번이요? 네. 혹시 나머지 그럼 4대 악 기억나시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성폭력범이 성폭력.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것밖에 기억이 네.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불량식품이고 나머지가 학교폭력, 또 가정폭력. 예, 폭력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네. 4대 악 어떻게 잘 해소가 될지, 예, 이제 남은 게 한 3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기대 한번 해보죠. 3년 반. 자, 7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앞바다 유출된 기름이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GS 칼텍스가 발표했던 것보다 한 200배 넘는 16만 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어민들의 2차, 3차 피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땅에서 뽑은 원유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다 정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뽑아내는 게 LPG입니다. 그리고 나프타, 휘발유, 등유 이런 순으로 뽑아내는데 가장 나중에 뽑게 되는 건 다음 중 어떤 걸까요? 하는 겁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가장 불이 늦게 붙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경유, 2번 중유, 3번 윤활유, 4번 피치, 5번 아스팔트입니다. 뭘까요? 콜타르가 아니라 아스팔트가 답인가요? 그래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콜타르와 아스팔트가 네.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5개 중에 가장 늦게 뽑은 거, 가장 늦게 뽑게 되는 게 어떤 거일까요? 하는 겁니다. 아, 콜타르는 어쨌든 답이 없으니까. 네. 네. 그냥 할 수 없이 5번으로. 할 수 없이 5번. 네. 제가 그게 찌꺼기라고 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계세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눈빛을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떡하죠? 정답 네.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아스팔트입니다. 예, 아스팔트고 그 피치 같은 거는 우리가 배에 방수제로 네. 이제 쓰기도 하고요. 윤활유, 중유, 경유. 하여튼 순서대로 보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피치, 아스팔트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잘 맞추셨어요. 자, 이제 8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문제 맞추시고 4문제 틀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것 같으시죠? 제가요? 네. 제 문제라 그런지 욱하네요. 예. 다른 날도 그랬어요. 오늘만 그런 건 아니고. 자, 8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신당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당명에 새정치 잘못하면 못 쓰게 생겼습니다. 이미 새정치국민의당 약칭으로 새정치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새정치국민의당은 영남신당과 희망 한나라당을 거쳐서 7월 지금의 당명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문제 드리죠. 1998년에 창당된 당으로 청년진보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당은 무슨 당이 됐을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998년에 창당된 당으로 청년진보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당이 됐을까요? 하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8번. 자, 1번 노동당, 2번 통합진보당, 3번 정의당, 4번 민주당, 5번 녹색당입니다. 네, 정답 5번 하겠습니다. 5번 녹색당이요? 네. 그래도 이번 문제는 좀 자신 있게 푸신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문제인데 네. 보기가 네. 1, 2, 3, 4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2, 3, 4는 아니고 네. 5번이 녹색당. 자, 좋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다섯 문제 틀린 이번 건가요? 문제는 이제, 예, 결정되셨고요. 청년 진보당이 사회당이 됐고요. 뭐 사회당이 훗날 진보도 신당과 합치면서 노동당이 됐고, 뭐 이런 역사가 당의 역사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당 전문 또 우리 김영민 PD가 뭐 나머지 당 혹시 뭐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네. 설명은 다 됐고, 예. 이 정의당은 네. 예전에 진보신당에 있었던 노심, 그렇죠. 노회찬, 심상정, 노심 네네네. 두 분하고 유시민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참여당이 합해서 정의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제 민주노동당 네. 그리고 노심 국민참여당 합해서 통합진보당이 됐다가 통합진보당 사태가 터지면서 여기서 노심, 유시민 나와가지고 따로 만든 게 정의당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 당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네. 당 이름 정할 게 없대요. 진짜로. 뭐 지금까지 제가 어디서 얼핏 봤는데 한 200몇 개인가가 있었나 봐요. 당 이름만. 그러다 보니까 남는 당이 없어요, 지금. 선거 때마다 몇 % 정도 2%인가 안 되면 2% 득표율이 안 되면은 이제 당이 자동적으로 그치. 없어졌는데 그게 이제 이번 현재에서 위원 받아가지고. 위원 받아가지고 앞으로 당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아지고 이제 좀 오래 가는 당도 좀 생길 것 같아요. 뭐 네. 국민정당 같은 것도. 자, 9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이제 푸시면 돼요. 네. 네. 요 문제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입니다. 자, 검찰이 전두환의 비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기명 채권 추적한 결과 수백억 원 추가로 발견했다. 숨겨진 재산 추가로 발견했다. 밝혔죠. 이 재산들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과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원래 많았다. 장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장인이 재산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자네는 군무, 그러니까 군인 일에 집중하라면서 재산 증식을 자기 어렸을 때부터 해줬고, 아내 이순자 씨도 이것을 하면서 재산 증식을 도왔다. 이렇게 이제 전두환 씨가 밝혔다는 건데, 과연 이순자가 젊은 시절 했던 부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부동산 투기, 2번 비디오방, 3번 커피 전문점 알바, 4번 커플 매니저, 5번 바느질, 6번 인형 눈알 붙이기, 7번 버스 안내원, 8번 애인 대행, 9번 도시락 판매. 언제까지 보기가. 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저기 하나 10번 발파. 구멍 뚫기, 군형 뚫기. 어제 그 발파 작업하시는 분이, 재밌었어요. 하여튼, 자, 과연 이 보기들 중에, 네. 과연 이순자 씨가 젊은 시절, 남편 전두환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도왔던 부업은 무엇일까요? 하는 네. 겁니다. 1번 부동산 투기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요? 네. 이걸 과연 근데 그 전두환 씨가 내 아내가 부동산 투기 젊은 시절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꿀 게 한 번 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뭐 틀린 거. 근데 저는 그냥 네. 사실에 입각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무슨 빨간 바지? 예, 별명이 뭐뭐의 빨간 바지 이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러 다니셨다고 그래요. 저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정답 맞죠.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그 전두환이 얘기하기를 바느질 했대요. 이순자가 바느질해서 재산을 도왔다는 거예요. 재산 증식을. 네. 아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나. 여튼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전두환 씨 말에 따르면 바느질이네요. 네. 예. 자, 10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불법 당선 대통령 사퇴 촉구, 이 시국 미사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난입을 시도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결국 주최 측이 예배당 입구를 모두 걸어 잠근 채 시국 미사를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국 미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법 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이런 걸 방해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교 행사 방해죄 처벌량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20년 이하의 징역. 3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5번 참수형.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5번 하고 싶지만 그냥 4번 하겠습니다. 5번 하고 싶지만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아, 왜 이러는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네. 이게 꽤 무거운 맞아요. 죄네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처벌을 받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잡아가야지 이거 뭐 처벌을 할 텐데. 자, 무슨 시위를 하더라도 네. 데모를 하더라도 종교단체 종교행사 때 쳐들어가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니,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국민장 할 때 네. 그 백원우 의원이 막 예, 맞습니다. 야, 이명박 뭐 예, 이랬잖아요. 그 소리 지르시고 뭐 이랬던. 이것도 이 법에 걸려가지고 이 양반 재판 받아요. 아니, 이죄이군요, 이죄. 아, 그렇죠. 아니, 백원우 의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상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남의 장례식에 와서 회방을 놨다는 거야, 이게. 이 방해죄는 사실 아니, 이명박이 공개 방해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이 죽였잖아요, 노무현 그러게. 대통령을. 죽여가지고 야 이랬는데 저 장례 방해죄 이런 게 걸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장례 방해죄를 하려면 사실 이게 이제 장례한 분들이 뭐 이렇게 신고를 하든지 고소를 해야 이게 방해죄를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친고죄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 형법 뭐 158조 형집법이니까 아마 그 검사들이 바로 인지 수사를 한 것 같은데. 아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잘 몰랐습니다. 네, 그냥 어벙벙한 느낌? 예, 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이 조중동만 보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죠. 뭔 잘못이 있어서? 예. 구린 게 있어 했구나. 남편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저한테 계속 했죠. 뭔가 뭐 돈 뒤돈 받고 뭐 이렇게 했다. 예. 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51%. 자, 11번 문제 빨리 드리도록 하죠. 뭐 환율이 지금 막 춤추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문제 드립니다. 환율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치가 가장 낮은 통화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1번 홍콩 달러, 2번 호주 달러, 3번 위안화, 4번 엔화, 5번 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콩 1달러 혹은 뭐 위안화 1위안 뭐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가장 돈의 가치가 낮은 것 무엇일까요? 홍콩 달러, 호주 달러, 위안화, 엔화, 바트. 바트가 태국 돈이죠. 바트는 태국 돈입니다. 예. 5번 하겠습니다. 5번 바트요.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기가 쉬워요. 엔화가 우리가 네. 흔히 100엔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네. 이게 이제 뭐 1000원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엔화 1원으로 하면 1엔으로 하면 네. 10원밖에 안 되는 거죠. 10원 75전밖에 안 되니까 엔화가 제일 싸고요. 바트는 33원입니다. 아, 네. 예, 홍콩 달러 140원, 호주 달러 951원, 위안화가 179원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누나가 아주 털털 털리시네 그냥. 자, 마지막 문제는 저희가 밥값 한번 걸고 하죠. 네, 마지막 문제 좋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밥 쏘고, 네. 틀리시면 밥 쏘십시오. 아, 좋습니다. 그런 영광을. 예.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빙상 삼총사가 소치링크에서 첫 적응훈련 실시했습니다. 빙질 적응에 아주 힘을 많이 쏟았죠. 다음 중 러시아 소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는 어딜까요? 하는 겁니다. 네. 1번, 몽골 울란바토르. 2번, 터키의 이스탄불. 3번, 핀란드의 헬싱키. 4번, 미국의 알래스카. 몇 번 헷갈리세요, 이게? 예, 다 모르겠습니다. 다. 대충 위치가 몽골, 뭐, 터키, 핀란드가 위치 대충은 아시잖아요. 네, 네. 어쨌든 북반구에서, 네. 네. 그쵸. 북반구는 다 북반구죠. 네. 남반구는 없죠, 지금. 터키 하겠습니다. 터키요? 예, 터키 가고 싶어서. 터키 이스탄불이요? 네. 아, 아닙니다. 예. 몽골 말고 하나 뭐 있었죠? 핀란드 헬싱키 있었어요. 예, 핀란드 하겠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요? 예. 저는 어떤, 뭐, 신호도 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저 몇 개 맞힌 거죠? 뭐 그런 거 계산하고 싶지 않고요. 네. 정답은 2번. 맨 처음 찍으셨던 게 맞아요. 2, 3부였어요. 네. 아슬아슬했는데. 흑해에 있으니까 네. 그 터키가 가깝죠. 제 사실 소치를 처음 들었습니다. 네. 소치 올림픽 하는데. 네. 자, 아이고, 하여튼 12번 문제까지 잘 풀어주셨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한 4문제, 5문제 맞추신 것 같아요. 3개 아닌가요? 3개? 네,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야. 어쨌든 오늘 잘 문제 풀어주셨고요. 오늘 네. 청취자분들께 뭐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국민TV를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 안 되시면 광고하는 물건이라도 많이 사주시고, 또 그도 안 되시면 선풀이라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뭐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예. 예. 자, 하여튼 뭐 저희 오늘 즐겁게 잘 풀어봤습니다. 즐거운 진보가 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다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즐거운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